신년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해일주 2025년 신년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운세를 분석해 보는 건데요. 일단 을해일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주론 분석은 이제 일간, 그 다음에 일지, 그리고 일지의 지장간을 이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을해일주는 일지가 해수인데 해수의 지장간은 무갑임이죠. 예.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장간이 암시하는 것은 실제 인간 생활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랄지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는 거거든요. 을해일주 을목 입장에서 이제 무토가 일지 지장간에 있죠. 이거는 이제 정제가 되겠죠. 을목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간목은 겁재, 임수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이제 정기이다 보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일지에 정인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정인은 이제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학업, 명예, 공부, 뭐 이런 계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좋은 길성 중에서도 길성이죠. 그런 걸 깔고 있는 겁니다. 천간지지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좀 내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해수를 보면 12운성, 그러니까 12단계의 어떤 그 자연적인 법칙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지인데, 이게 이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총 12운성 12개의 단계가 있죠. 을목이 해수를 보면 이제 사지의 단계입니다. 이 사지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12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육체는 이제 사라졌지만 굉장히 정신, 고도의 어떤 정신 세계는 남아있는 어떤 그런 단계로 보는 겁니다. 꼭 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이제 하나의 어떤 기운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운성의 사지를 깔고 있는 일주 총 4개죠. 갑오을해, 경자, 신사, 60갑자 중에 총 4개가 일지에 사지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갑오을해, 경자, 신사, 뭐 4개니까 뭐 외우셔도 되겠죠. 이 4개의 일주들은 전반적으로 사고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좀 있습니다. 일지 인성이니까 이제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죠. 고부 관련된 갈등을 암시하는 거예요. 을해일주가 이제 약간의 내성적이면서도 운수네요. 그래서 지도자적인 것보다는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형의 어떤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해일주 보시면 이제 이 무토는 정제적이죠. 을목 입장에서 돈이에요. 재물. 절좌죠. 절좌사궁. 이게 왜 절좌냐? 자, 오늘 을해인데 해수 안에 무토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여기 무토가 여기에 있죠. 그죠? 해수랑 같이 있죠. 같은 자리에. 자, 12운성은 절부터 시작하죠. 절지에 놓는 거예요. 절지에. 절지라는 거는 단절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을해일주가 재적 성취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일주론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해일주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무토나 뭐 기토가 뭐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돼요. 있는데 지지에 뭐 통근을 했다.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만약에 뭐 축토나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월지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하면 여기 축토 안에 개수가 있죠. 그죠? 무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기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해수 안에 간목이 있죠? 해수의 지장간은 무갑임이잖아요. 그죠? 여기 간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갑기합으로 일하는 이런 합생의 구조가 돼요. 이렇게 요 안에 간목하고. 이런 경우에는 재적인 어떤 유입이 지속되고 굉장히 재물운이 좋은 사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가 일지지장간이 무토가 절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재적 성취에 한계가 있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일주로만 봤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지 다른 을해를 제외한 나머지 6글자를 포함하면 양상이 달라져요. 자, 간목은 겁재죠. 겁재는 친구, 동료, 경쟁자인데 이거는 이제 생좌가 돼요. 그죠? 간목이 해수를 보면 이건 생입니다. 생이에요. 자, 간목 여기 이쪽이죠. 간목이 해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절태양 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건 생인데 생은 밝고 명랑함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냐면 이거는 밝은 성격의 친구나 동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임수가 해수를 보면은 녹조예요. 이거는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은 생각이나 사고, 학업, 어머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생각이 반듯하고 학습 능력이 우수한 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직장인 잘 맞아요. 직업적으로는 공무원, 그다음에 기획사무원 이런 거 잘 맞습니다. 연구원, 교육계통 잘 맞아요. 예.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은 병화죠. 이거는 을목은 1년생 초목이니까 당연히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간목계수 이런 천간들이 을목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자, 을의 입장에서 이제 을사년이 25년이에요. 이제 이 을사라고 하는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가 이 사주 원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을의 일주의 사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원국은 체의 영역이에요. 체의 영역. 체. 이건 이제 몸체자를 씁니다. 체의 영역은 이거는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을사년. 자, 이건 세운이죠. 얘는 용이에요, 용. 이건 변화가 되고 쓸용자예요. 그러니까 체의 영역은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그냥 평생에 너는 이렇게 살 거라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암시. 근데 한 해 한 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을사가 이 을사라고 하는 용의 개념. 세운 천간이 을목이죠. 세운 지지가 사화예요. 그러니까 얘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2025년에 을의 일주의 사주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체의 영역과 용의 영역은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용은 분명히 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를 파악을 하면 2025년 을사년에 을의 일주에 이 어떠한 패턴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운 천간이 을목이죠. 그죠? 자, 을은 천간은 천간 오합으로만 작동이 돼요. 천간 충 뭐 이런 거로 뭐 이거 굉장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을신충, 갑경충 뭐 그 충은 천간충은 극이라고 봐요. 충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약간 비약적이에요. 그래서 극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합의 구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게인데 2025년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뭐랑 합을 해요? 경금이죠. 경금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을의 일주가 을사년을 만났는데 세운 천간 을목은 누구를 봐요? 경금을 봐야 되겠죠. 그럼 경금은 지지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간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천간의 경금이 있을 수 있겠고, 지지, 지장 간의 경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장간은 숨은 천간이니까. 그러면 지지, 지장 간의 경금이 있는 거는 12개의 지지 중에 딱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사, 신, 유. 사, 무, 경, 병이죠. 경금 있죠. 그 다음에 신금, 무, 임, 경이죠. 경금 있어요. 자, 유, 경신이 지장간이죠. 경금 있죠.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을목이 지장간 경금을 만나는 경우에 작용력이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얘랑 합을 하면서 얘 을목이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뭐 일단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경금이 있으면 이 먼저 얘랑 합이 되고 여기 사신유가 있더라도 얘랑 합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먼저 합을 하게 되면 얘는 지장간 경금하고 합을 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세운천간 을목은 비견이죠. 그죠? 비견. 비견은 뭐예요?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가 천간에 경금이 없고 지장간에 사신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을목은 작동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나 동료들을 많이 사귀게 되고 내 세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돼. 그럼 내 세력이 확장되면 뭘 하지요?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 세력이 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아이템을 더 늘린다던가 또 아니면 뭐 사업을 좀 확장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고 일반 월급 봉급 생활자들은 분들은 좀 활동적,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직업적인 것 가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요. 어느 경우에 을의 일주가 천간에 경금이 없고 조건이 있어요. 경금이 없고 지지에 사신유가 있는 경우에 을목이 작동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 을의 일주인데 요런 경우네라는 거는 본인이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정도 설명했으면. 예.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20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천간의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지지의 영향력을 또 봐야 되겠죠. 지지. 자, 세운 지지가 사화예요. 자, 사화는 지지가 작동하는 거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이 돼요. 그럼 뭐 파, 해, 원진, 귀문, 뭐 각종 신살 이런 거는 뭐 어떻습니까? 작용력이 약하다고 봐서 이 시간에는 저는 다루지는 않아요. 크게 작용력은 제가 임상 경험상 크게 없었어요. 그럼 사화는 뭘로 작동할까요? 일단 형살이 있겠죠. 인신사 형살.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인신사. 그 다음에 청은, 그 다음에 충은 사해충이죠. 그죠? 사해충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회는 삼합방합인데 이제 삼합이 작동이 되겠죠, 그죠? 사유축.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두 글자가 있어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봐야 돼요. 자, 합은 사신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작동이 되는 거니까 지금 글자를 보면 자, 사화가 작동이 되는 거는 형살, 그죠? 이거는 인하고 인신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신사 형살이니까, 자, 인사형하고, 그 다음에, 사신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글자가 인, 신, 해. 그죠? 인신해, 인신해. 인신해를 잘 봐야 돼요. 인신해가 있으면, 자, 형살이 인신은 형살이 작동이 되는 거고, 형살이, 여기 인신, 인, 신. 요거는 형이에요. 그 다음에 충은, 요거는 이제, 이건 충이죠. 사유충이죠. 이거는 해수가 되겠죠.
그런데 을해일주는 일지의 해수가 있죠. 사해충이 작동이 돼요. 자, 그러면 세운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수랑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을해일주가 일단은 사해충 일어납니다. 2025년에. 그럼 사해충, 자, 일지가 충이 되는 거죠. 일지는 배우자궁이죠, 그죠? 그럼 배우자궁이 충이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충은 뭐예요? 충돌이죠, 충돌. 영어로는 크래시입니다, 크래시. 부딪히는 거예요, 크래시. 부딪힌다는 거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일상적인 건 이제 작은 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충이 되면 일상적인 그런 충이 아니에요. 좀 세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을사녀, 남녀공이 배우자와의 어떤 의견 충돌, 그게 약한 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액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운법이에요. 딴 게 개운법이 아니에요. 을해일주는 2025년도에 유독 다른 일주보다는 배우자와의 어떤 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을해일주인데 그럼 내가 2025년에는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한테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 좀 내가 좀 이해해주고 좀 열받더라도 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이게 개운법이지 부적 쓰고 뭐 한다고 해서 개운법 아닙니다. 또 이상한 어떤 개운법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스님들 이상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예. 이런 게 개운법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죠.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2025년이 보여요. 자, 사해충이 벌어져요. 그러면 충이 되면 사화의 지장간 뭐죠? 여기 써 있죠. 무경병. 그다음에 해수의 지장간 뭐죠? 무갑임이죠. 자, 이게 전부 양이죠, 그죠? 사화도 전부 양이죠. 인신사해는 지지의 지장간이 전부 뭐냐면 양으로 돼 있어요. 양으로 돼 있습니다. 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천간 오합이 있죠. 자, 보면 인신사에는 지장간이 전부 양이에요. 그러면 보면 전부 갑, 경, 병, 임, 무. 요 5개로 이 인신사의 지장간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장간, 양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건 음의 천간이죠. 그죠? 기을신정계, 을정기신계. 그래서 제가 이 을정기신계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을해일주가 내가 사주를 을해일주인데 열어봤더니 을정기신계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해충을 하면서 을정기신계가 합이 되는 게 있겠죠. 얘네들은 나가요. 이거는 뭐냐면 실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천간오합은 음양의 합이에요. 그래서 음끼리 합을 하지 않아요. 양끼리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해충이 되면 양의 지장간이 나와서 음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겠죠. 그런데 을해일주가 을정기시기가 있다면 얘는 아까 제가 실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을목입장 이거는 비견이죠. 정화는 식신이죠. 그다음에 기토는 돈, 재성이에요. 그죠?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예요. 자, 신금은 관성이죠. 그죠? 직업, 직장,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예요. 계수는 인성이에요. 전부 이거는 뭐냐면 편으로 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전부 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나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나가봐도 뭐 별게 없어요. 자, 기토 돈 나갔어요. 뭐 돈 나갈 수 있죠. 그죠? 이 돈을 잃어버린 게, 물론 이제 남한테 뺏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뭐 사기당해가지고, 뭐 아파트 계약을 했다. 돈 나가잖아요. 코인 투자 있어요. 뭐 주식 투자, 돈 나가잖아요. 예. 사업 확장하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건을 샀어요. 다 돈 나가잖아요. 그죠? 자, 인성. 돈 공부하려고 좀 돈 썼어요.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사해충이 된다 그러면, 을정기신계가 있다 그러면, 2025년에 을해일주가 내가 뭐가 나가는지가 보이겠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의 변화가 있네? 그럼 내가 직업, 직장, 여자 입장에서, 사귀던 남자가 도망가겠네? 그죠? 자, 기토가 나갔어요. 이건 재성이잖아요. 편재. 편재는 여자, 애인이에요. 남녀 입장에서. 그러면, 사귀던 여자가 도망가겠네? 그죠? 헤어지겠네?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내가 1월 일주가 20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쭉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니까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몰라서 뒤통수 맞는 게 아니고 알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그 변화의 일들을. 이게 개운법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을해일주가 만약에 범띠에 호랑이띠. 이죠. 그러면 인사형이 딱 벌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지장간이 나와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복이 지장간 무, 그 다음에 병, 갑이죠. 그죠. 얘네들이 나오면, 천간에 만약에 을정기신계가 있다 그러면, 그죠? 여기 무기합을 하죠. 그죠. 이렇게. 병화는 병신합을 하겠죠. 그죠? 갑은 갑기합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요 기토가 나가요. 그죠? 요게 만약에 을해일주가 범띠라 그러면 을해일주 범띠는 2025년에 천간에 기토가 있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랑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명 입장이다 그러면 남자랑 헤어지는 거예요. 예. 뭐 남자 여자만 헤어지는 건 요즘에 뭐 일도 아니잖아요. 예. 또 사귀면 되는 거니까. 뭐 널린 게 여자고 남자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는 있는 거죠, 이제. 본인이. 나 올해 저 여자랑 저 남자랑 2025년도에는 헤어지겠네. 이걸 알고 헤어지는 거하고 갑자기 모르고 뒤통수 맞아서 헤어지는 게 틀려요. 그거는. 그죠? 모르고 뒤통수 맞으면 이게 좀 오래 가요. 그런데 알고 그런 일 당하면 오래 안 가요. 금방 나는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을해일주는 제가 지금 누차 반복이지만 2025년에 그 다음에 범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그죠? 요 띠는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띠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글자, 자, 축, 묘, 진, 그 다음에 오, 미, 그 다음에 유, 술. 해당되는 게 없죠. 이거는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냥 무탈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글자가 없으면, 신이 없으면. 근데 을해일주는 어차피 사해충이 되죠. 그죠? 사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을정기신계랑 합의되어서 나가는 요 육친성들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다른 글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2025년에 을해일주가 어떤 양상의 삶이, 어떤 양상의 인생이 펼쳐질지가 그대로 보이고 예측 가능한 거죠. 이게 개운법이라는 겁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2차적으로
그 지지에서 어떤 글자들이 나오며 3차적으로 천간에서 어떤 합이 이루어지고 4차적으로 어떤 육친성들이 변화가 있느냐. 4차 방정식이에요. 예. 방정식. 제가 뭐 방정식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옛날에 뭐 수학 공부 잘하시나요? 수학 공부 진짜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문과 갔어요, 저는. 예. 그래서 좋은 데 갔습니다, 문과에서는. 예. 수학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방정식 풀듯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역학이고, 세운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는 분명히 방정식의 형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냥 두리뭉실 뚱구름 잡는 식으로 어떤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적중률이 떨어져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네,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렇지만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예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